병원으로 긴급 후송된 한 환자. 온몸을 떨고 있는 환자는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다. 네, 이불 덮어드릴게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목도 아프고 추워요. 그리고 너무 추워요. 머리가 너무 아파 살 수가 없어요. 2주 전부터 시작된 감기 증상. 그러나 상태는 점점 더 심각해졌다. 사실 문제는 갑상선에 있었다. 아급성 갑상선염이라고 하는 질환인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갑상선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갑상선 질환.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 몸속 갑상선이 공격을 당하고 있다. 금단의 열매를 먹고 쫓겨나기 전까지 아담과 이브가 살던 에덴 동산입니다. 아담은 금단의 열매였던 사과를 먹다가 목에 걸려서 목에 연골이 돌출되는데 이것을 아담의 사과라고 부릅니다. 이 아담의 사과는 또 다른 이름을 갖고 있죠. 바로 갑상연골인데요. 이 연골 밑에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는 나비 모양의 갑상선이 있습니다. 물론 여성도 비슷한 위치에 갑상선이 있죠. 그런데 남녀를 불문하고 문명이 발달할수록 이 기관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갑상선 질환이라고 해서 갑상선 자체가 아픈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갑상선 질환은 다양한 얼굴로 나타납니다. 몇 달 전부터 눈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전진용 씨. 그는 사물이 둘로 보이는 심각한 복시에 시달리고 있다. 쭉 따라와 보세요. 둘로 보이세요? 예. 네, 자, 지금요. 네, 지금 둘로 보이시고요. 쭉 이쪽으로 접어보시고. 네. 자, 이제 쭉 위로. 그의 증상은 눈이 아닌 다른 곳에서 시작됐다. 2년 전 전진용 씨는 그레이브스 병에 의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진단받았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란 갑상선 호르몬이 정상치보다 많이 나오면서 생기는 질환이다. 그 한쪽 눈 또는 양쪽 눈에 안구 돌출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구 돌출을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했다가 갑상선 항진증으로 진단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진용 씨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어색하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조금씩 튀어나오기 시작한 눈은 인상을 바꿔놓았다. 예전과 비교해보면 확연히 달라진 얼굴. 변화는 이것뿐만이 아니었다. 살이 쭉쭉 빠지고 하루에 화장실을 참지를 못하고 막 4-5번씩 하더라고요. 일하다가도 화장실 가려면 일을 못하고 집으로 뛰쳐 들어왔어요. 그리고 몸에 막 제가 같이 잡으면 알잖아요. 피부가 막 몸이 불덩이 같았어요. 이제는 신문을 읽는 것조차 쉽지 않은 전진용 씨. 갑상선 치료를 받으면서 여러 증상이 좋아졌지만 눈은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택시 운전사였던 그는 눈 때문에 운전하는 것을 포기했다. 모든 사물이 이제 2개로 보여가지고 제가 개인 택시 운전수인데 운전을 이제 2개로 물체가 2개로 보이니까 차선도 2개로 보이고 이래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이제 못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암만 진짜 무서운 병인 줄 알았는데 우리 남편이 이렇게 항진증을 앓고 보니까 이것도 뭐 암 못지않게 무서운 병이라고 생각 들어요, 저는. 38살의 남영철 씨는 운동 삼아 집 근처의 나지막한 언덕을 오르내린다. 경사가 심하지 않지만 그에게는 큰 도전이다. 내가 이거를 내려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거는 뭐 초등학생들도 별거 아닌데 저한테는 상당히 힘든 거죠. 집에 돌아온 후 갑자기 다리를 쓰지 못하는 남영철 씨. 다시 하지마비가 시작됐다. 엄마.
아니, 발을 밟어, 이발을 밟어. 하나, 둘. 가벼운 운동만으로도 다리가 마비되는 증상이 생기면서 그는 직장을 그만뒀다. 심할 때는 일주일에 몇 번씩 하지마비가 일어나기도 했다. 건강했던 형철 씨에게 이런 증상이 시작된 것은 5년 전이었다. 어느 날 출근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아침에 이제 나가서 차를 타고 인도에서 한 발짝을 뗐는데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가지고 그 길로 그냥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그 응급실에서 이제 딱 갑상선 검사를 했죠. 형철 씨도 그레이브스 병에 의한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진단됐다. 그 후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지만 약을 한 번이라도 빼먹거나 조금이라도 무리하면 또다시 하지마비가 찾아왔다. 하지마비보다 더 심각한 문제도 있다. 혼자서 자면은 제일 불안하죠. 진짜 심할 때는 혼자 그냥 호흡 부전하면 죽는 거 아닙니까? 의사 선생님도 그게 제일 무섭다고 그랬으니까. 여전히 다리가 불편한 형철 씨가 병원을 찾았다. 처음 마비 증상이 일어나고 진단을 받기 전까지 형철 씨는 자신의 병이 갑상선 질환일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다. 디스크인 줄 알았어요. 증세가 디스크 증세하고 거의 비슷하다더라고요. 뭐 손끝이 찌릿찌릿 저리고 손바닥에 땀이 나고 그러니까 뭐 다들 디스크인 줄 알고. 갑상선의 크기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커져 있는 거를 초음파 검사 결과 알 수가 있습니다. 남영철 씨의 갑상선은 정상적인 갑상선보다 약 2배 이상 커져 있다. 갑상선 호르몬인 프리-T4와 T3도 정상 수치보다 약 3배 정도 높았다. 전체 갑상선 기능 환자의 약 5 내지 10%가 주기성 사지마비가 나타나는데요. 이 질환은 여성에서는 드물고 20세에서 40세의 젊은 남성에서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서양인보다는 동양인에서 약 50배 정도 더 흔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성 피로로 병원을 찾은 이승현 씨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누르면 좀 아픕니까?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한 줄 알았지만 증상이 점점 심각해졌고 무기력증으로 이어졌다. 너무 피곤해서 거의 밖에 못 나갔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그냥 집에서 누워 있는 거예요. 좀 그게 스트레스였고 많이 부어요. 정말 진짜 정말 소식을 하고 운동을 막 해도 너무 심하게 부으니까 그것까지 스트레스가 오면서 밖에 나가는 게 더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4개월 동안 밖에를 거의 안 나갔다고 하면 돼요. 호르몬 분비가 아주 굉장히 적게 되고 있어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갑상선 호르몬이 정상치보다 적게 분비되면서 생기는 질환이다. 승현 씨의 검사 결과를 보면 갑상선 호르몬인 T3와 T4가 정상치보다 훨씬 낮다.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칼로리가 에너지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에너지화 돼야 열이 발생되고 그래서 힘이 생기고 그러는데 이분은 지금 힘이 없어요. 박문자 씨는 체중계에 올라갈 때마다 걱정이 앞선다. 다른 식구들보다 적게 먹었는데도 체중이 또 늘었다. 박문자 씨가 이유 없이 체중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 때문이다. 이건 현재 먹는 갑상선 약이고요. 이거 반알씩 먹어도 혈액을 받는데 요즘 며칠째는 반알씩 먹어도 별로 잠이 안 와서 좀 고심하고 있습니다. 박문자 씨는 불면증과 무기력증을 동반하는 전형적인 우울 증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피하게 됐다. 우울증도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대표적인 증상이다. 오후만 되면은 그냥 여기가 모든